정밀한 확보 작전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네요. 김 집사가 가져온 박 회장의 비밀 메모에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집을 뺏으면 된다. 친정 식구들도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 정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에 휩싸인다.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재판장님, 저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정서연의 떨리는 선언에 법정이 완전히 뒤바뀐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옥수는 눈을 뜹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죠. 잠깐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무릎 관절이 뻐근한 소리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이 아프지만 옥수는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좁은 투룸 원룸에서 둘째 딸 수진이 자고 있으니까요. 수진은 어제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옥수는 딸이 자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38살인데 아직도 엄마 곁에서 살림을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얘가 나 때문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수진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찬물에 쌀을 씻으며 옥수는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김밥 재료 준비하고 시장 좌판 차리고 손님들 맞이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옥순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이 돈으로 수진이 대학 나올 수 있었고 지금도 둘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쌀이 익어가는 동안 김밥 속 재료를 준비합니다. 단무지는 얇게 썰고 계란은 지단을 붙여서 채 썰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합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칼질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어요. 어머, 깼니? 좀 더 자지 그랬어.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옥순 옆에 섭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드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수진은 말없이 당근을 채 썰고 옥수는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회사 일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옥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그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아니, 지금은 정서연이라고 하던가요? 김밥을 마는 동안 옥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큰딸 미라는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정확히는 시집을 보냈죠. 그때 상황이 워낙 급박해서 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냅니다. 미란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엄마, 언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분명 잘 지내실 거예요. 수진이 대답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습니다. 미란과는 벌써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가끔 명절에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새벽 7시 모녀는 김밥과 준비물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김밥집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옥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언니. 오늘도 힘내자고요. 시장 한 구석, 옥순의 자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죠. 하지만 이곳에서 옥수는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김밥을 예쁘게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오전 8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학교 가는 학생들. 옥수는 모든 손님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밥 어때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옥수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삶이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란이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때쯤 옥수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미란이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옥수는 언제처럼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지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수지는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옥수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미란이도 저녁은 먹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리는데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어요. 김옥수님 맞으시죠? 등기 우편 왔습니다. 등기요? 누가 보냈는데요? 우체부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서명을 받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니 정서연이라고 적혀 있어요. 옥수는 잠깐 눈을 깜빡입니다. 정서연. 그게 미란이의 지금 이름이죠. 고생하셨어요. 우체부가 떠나고 옥수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미란이가 편지를 보낸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혹시 좋은 소식일까요? 결혼 소식이나 승진 소식 같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립니다.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있어요. 겉표지에 큰 글씨로 민사소송 준비서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옥수는 글자를 읽으려고 애쓰지만 법률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원고, 정서연 피고, 김옥순? 자신의 이름이 피고란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옥수는 어리둥절합니다. 미란이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뜻인가요? 왜요? 무슨 일로요? 서류를 뒤적이며 읽어보려 하지만 머리가 핑핑 돕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명의도용, 불법 점유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란이가 자신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다는 것. 옥수는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털썩 앉고 맙니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고 옥수는 그걸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왜 이런 일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에요. 엄마, 저 왔어요. 왜 그러세요? 수진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옵니다. 옥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아, 이것 좀 봐줘.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킵니다. 수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해요. 대학을 나온 수진은 법률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니가 보낸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서류 내용이 심각하거든요. 정서연, 즉 언니 미란이 엄마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도 명의도용과 불법 점유 혐의까지 붙여서. 엄마, 이 집이 언니 명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묻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현재 모녀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정서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옥순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 집은
이 집은 그때 옥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20년 전 일이 아련하게 떠오르거든요. 미란이를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죠. 그때 부동산 관련해서도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언제 샀고 누가 돈을 냈는지.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다독입니다. 하지만 옥순의 기억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때는 워낙 힘든 시기였거든요. 남편 병수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독촉하고 미란이는 겨우 20살인데 시집을 가야 한다고. 아, 그때 시아버님께서 옥순이 뭔가 기억나는 듯 중얼거립니다. 미란이 시아버님이었던 박 회장이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집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자세한 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이 정말 언니 명의일 수도 있겠네요. 수진의 말에 옥수는 더욱 당황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정말 남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모르고 서류에는 법정 출두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2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옥수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딸을 상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 엄마,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그런 것보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왜 미란이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연락 한 번 없이 갑자기 재판을 걸다니. 수진아, 미란이한테 연락해봐. 엄마, 제발.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우리 미란이가 이럴 애가 아니야. 수진은 망설이다가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아요. 문자 메시지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모녀는 잠들지 못합니다. 옥수는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고 수지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 보이기만 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옥수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고 미란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법정 출두일이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옥순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춥니다. 저기 원고석에 앉아 있는 여자.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년이 지났지만 옥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미란아. 정서연이 고개를 돕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해요. 어린 시절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은 옥순을 보더니 시선을 돌려버려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말이죠. 민사 제2024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정서연이 일어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해요. 재판장님, 저는 현재 피고 김옥순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제가 미성년이었던 2004년 제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옥수는 숨을 멈춥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2004년 3월 20살의 나이에 박도훈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자유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숨죽입니다. 정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이기 시작해요. 당시 제 부모는 심각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재우 회장이 나타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조건은 제가 그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거부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저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서연의 시선이 옥순에게 향합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엄마를 살려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고. 옥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20년 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협박하던 그때 정말 절박했었어요. 하지만 미란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결국 저는 20살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2학년이었고 꿈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결혼 후 저는 시댁에서 철저히 통제받았습니다.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단절됐어요. 대학도 자퇴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요. 가끔이라도 집에 와서 가족을 만나는 것. 옥수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그때 미란이가 집에 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정서연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여러 명목으로 제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이 부동산도 그중 하나예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돈을 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어요. 판사가 질문합니다. 그럼 원고는 해당 부동산 취득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몇 년 전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정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더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옥수는 충격의 말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던 집이 미란이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는 동안 제 가족은 제 명의의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꿈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희생으로 구해진 가족들은 저를 잊고 살았습니다. 옥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납니다. 미란아,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호령이 울려 퍼지고 옥수는 다시 앉습니다. 정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잃어버린 20년, 제가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입니다. 옥수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미란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에요.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옥순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급하게 다가와 옥순을 부축합니다. 옥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어요. 수진아, 우리 미란이가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 거실 소파에 앉은 옥수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에요.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20살짜리를 돈 때문에 지옥으로 보냈어.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2004년 겨울,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던 그때, 박 회장이 나타나서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 옥수는 하늘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란이는 싫다고 했어. 대학도 다니고 있고, 좋아하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그런데 나는 옥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란아, 엄마를 살려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20살짜리한테. 그때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해요. 옥순이 깜짝 놀라 수진을 바라봅니다. 평소 조용하던 수진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에요. 엄마도 피해자라고요.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언니는 그때 상황을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심했는지, 빚쟁이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언니가 시집간 다음 날 빚쟁이들이 또 왔어요.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 혼자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옥수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미란이를 보내고 나서도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언니 시집 보낸 후에도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밤마다 언니 사진 보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언니가 한번 집에 오려고 했을 때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아버지가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면 시댁 체면이 구겨진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 언니를 다시 친정에 보내면 빚을 다시 받겠다고. 옥수는 그 무서웠던 전화를 기억합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절망감. 수진이 서랍으로 달려가더니 낡은 편지 봉투들을 꺼내옵니다. 이것들 봐요. 언니가 20년 동안 보낸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을 펼쳐 보이는데 고작 대여섯 통뿐이에요. 그마저도 명절 인사 정도의 차가운 내용들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말뿐이라고요. 수진이 마지막 편지를 흔들어 보입니다. 이건 작년 편지예요. 건강하세요라는 말 한 줄 뿐이에요. 엄마가 이 편지들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언니는 알까요? 옥수는 편지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랬어요. 미란이의 편지가 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차가웠거든요. 엄마는 몇 번이나 언니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문전박대만 당했죠. 그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수진의 분노가 절정에 달합니다. 언니는 시댁에서 고생했다고 하지만 엄마도 여기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수진이 울먹이며 계속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제 와서 엄마를 법정에 세워요? 이 집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고 미안해했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언니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엄마도 피해자라고요. 거실은 모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20년 동안 쌓인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립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어요. 김옥수님 댁 맞으시죠? 등기 택배 왔습니다. 또 등기 택배입니다. 발신인을 보니 이번에는 법원이에요. 뭔가 또 왔어요, 엄마.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법원 통지서가 들어있어요. 재판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옥수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합니다. 벌써 사흘 후라니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어요. 수진이 두 번째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뭔데, 수진아? 강제집행 신청서예요. 언니가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강제집행 신청서를 받은 지 이틀째, 옥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재판인데 변호사는 승산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정병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모습이에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늦게? 아, 어차피 곧 쫓겨날 집인데 집에 있어봤자 뭐해. 병수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립니다. 아빠, 술 그만 드세요. 내일 재판인데. 재판? 어차피 우리는 질 거야. 미란이가 이기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옥수는 이웃의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돼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어차피 우리 망신 다 알려졌어. 딸한테 고소당한 집안이라고. 병수가 비웃으며 말하자 옥수는 화가 납니다. 당신이 그때 술만 안 마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 내 탓이야? 병수가 벌떡 일어서며 옥순을 노려봅니다. 그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할 때 당신은 술집에서 현실 도피하고 있었잖아요.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미란이까지 희생시켰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병수가 소리를 지르며 병을 집어던집니다.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아빠, 엄마, 그만해요.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만 병수는 멈추지 않아요. 좋아, 그럼 진실을 말해줄까? 너희가 모르는 진짜 이야기를. 병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입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미란이 시집 이야기 말이야. 너희는 박 회장이 우리 빚을 갚아주려고 선심 쓴 줄 알지? 병수가 비웃으며 계속합니다. 천만에, 그놈이 왜 우리한테 선심을 써? 아주 더러운 이유가 있었어. 옥순과 수지는 긴장한 채로 병수를 바라봅니다. 박도훈 그놈이 미란이를 스토킹했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몇 번 고백했는데 미란이가 거절하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쓴 거야. 뭐라고요? 옥순이 충격을 받으며 묻습니다. 우리 가족을 일부러 빚더미에 빠뜨린 거야. 내가 사업하던 회사들 알고 보니 다 박 회장 계열사였어. 일부러 계약을 따내게 해주고 큰 투자를 유도한 다음에 갑자기 손을 뗀 거지. 병수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칩니다. 미란이를 가지려고 우리 가족 전체를 이용한 거라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 다음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미란이와 결혼하자고 제안한 거야.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에 모두 말을 잃었어요. 그럼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도 몇 년 후에 알았어. 박 회장이 술 먹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병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미란이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럼 지금이라도 미란이한테 말해야죠. 언니가 그 사실을 알면. 수진이 급하게 말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소용없어. 증거가 없어. 박 회장도 죽었고 그때 얘기를 들은 사람도 나뿐이야. 옥수는 머리가 핑 돕니다. 그럼 미란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란이 명의로 된 집 말이야.
그것도 박 회장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나중에 미란이가 반항하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박 회장이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 집을 뺏을 수 있다. 집이 며느리 명의니까 친정 식구들도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다라고. 옥수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박 회장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미란이를 완전히 통제하려던 의도까지. 우리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래. 우리는 박 회장의 수에 놀아난 거야. 미란이도 우리도 모두 피해자였어. 수진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언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는 찾으면 돼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내일 재판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이 미란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재판 당일 아침, 옥수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 병수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정말 박 회장이 미란이를 얻기 위해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엄마, 준비됐어요? 수진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나옵니다. 어젯밤 결심한 대로 오늘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을까? 증거도 없는데. 엄마, 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정서연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욱 차가운 표정이에요. 옆에 앉은 변호사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피고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증언이 있습니까? 옥순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예,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 증언하시겠습니까? 피고의 남편인 정병수가 증언하겠습니다. 정서연이 깜짝 놀라며 병수를 바라봅니다. 병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섭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병수가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증인, 2004년 원고와 박도훈의 결혼 과정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가 깊게 숨을 쉬더니 입을 엽니다. 저희 가족이 그때 박 회장의 계획에 이용당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정서연의 표정도 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도훈이 제 딸 미란이를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토킹을 했어요. 고백도 여러 번 했지만 미란이가 거절했습니다. 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박 회장이 나섰습니다. 저희 가족을 일부러 빚더미에 빠뜨린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사업하던 회사들이 모두 박 회장 계열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계약을 따내게 해주고 투자도 유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손을 뗐습니다. 병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박 회장이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제안했습니다. 미란이와 아들을 결혼시켜주면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정서연이 벌떡 일어섭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정서연을 제지하고 병수에게 계속하라고 합니다. 박 회장이 직접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 년 후에 술 마시면서 자랑하듯이요. 자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미란이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정씨, 자네 딸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나?
사업도 망하게 하고 빚도 만들어주고 그래도 효과가 있었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정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란이 명의로 일부러 등기한 거예요. 나중에 미란이가 반항하면 언제든 빼앗을 수 있도록요. 어떤 의미입니까?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집을 뺏으면 된다. 집이 며느리 명의니까 친정 식구들도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 며느리가 꼼짝 못할 거다라고 했어요. 정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재판장님, 정서연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이는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고인이 된 박 회장을 상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병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저희 가족은 박 회장의 계획에 완전히 이용당했어요. 미란이도 저희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피고의 딸이군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수진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섭니다. 정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언니, 증인 선서후 증언해 주십시오. 수진이 선서를 마치고 입을 엽니다. 언니, 저희가 언니를 돈 때문에 팔았다고 생각하죠? 정서연이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언니를 보낸 후에 매일 밤 언니 사진 보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니가 집에 오려고 했을 때도 시아버지가 협박해서 못 오게 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된다.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니를 다시 친정에 보내면 빚을 다시 받겠다고 협박했어요. 정서연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엄마는 몇 번이나 언니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문전박대만 당했죠. 그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언니는 몰라요. 수진이 서랍에서 가져온 편지들을 꺼냅니다. 이건 언니가 20년 동안 보낸 편지들이에요. 고작 6통뿐이에요. 그마저도 차가운 인사말 뿐이고. 편지들을 보여주자 정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는 이 편지들 받을 때마다 울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서운해하면서 언니가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만. 정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언니, 우리도 피해자였어요. 박 회장의 계획에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언니도.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하는지.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입니다. 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 진실이 20년간 쌓인 원망을 녹일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수진의 눈물 어린 증언이 끝나자 정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방금들은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원고,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가 정서연에게 묻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30분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를 뜨자 법정은 긴장감 속에 휩싸입니다. 정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나가고 옥순 가족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엄마, 언니 표정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수진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하지만 옥순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도 증거가 없으니 믿어줄까? 복도에서 정서연은 변호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방금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당신 가족도 피해자가 맞아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시아버지 방에 남겨진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서연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시아버지 서재에 있는 서류들 중에서 2004년경 계약서나 문서들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정서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원고, 피고 측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엽니다. 재판장님,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제게도 많은 것을 숨겼어요. 결혼 전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친정과의 연락을 차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옥순이 눈물을 흘리며 정서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서연님, 댁의 집사 김철민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집사가 가져온 것은 낡은 파일 하나였어요. 이건 고 박 회장님의 개인 서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비밀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 계약서들과 개인 메모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병수 씨가 운영하던 회사들과의 계약 관련 문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가 한 장의 메모를 들어 보입니다. 박 회장의 개인 메모인 것 같습니다. 정밀한 확보 작전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네요. 법정이 술렁입니다. 정서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에요. 메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정병수 사업 확장 유도 마이너스 대형 계약 체결로 투자 확대. 2단계 갑작스런 계약 취소로 파산 유도. 3단계 구원자로 당장하여 혼인 제한. 메모가 읽어질 때마다 정서연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며느리 통제 방안 집을 며느리 명의로 등기하여 친정 식구들을 인질로 활용. 불복 시 언제든 강제 집행 가능. 아니야. 정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더 있습니다. 정미라는 절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것. 가족을 볼모로 잡아야 함.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메모가 있습니다. 도훈의 집착이 심각함. 정미란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음. 아버지로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겠음. 병수가 증언석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박 회장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김 집사가 추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들을 보시면 정말로 박 회장 계열사들이 정병수 씨 회사와 큰 계약을 체결했다가 일제히 취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 회장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정병수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서연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옥순을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어머니,
처음으로 정서연이 옥순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는지. 옥순도 눈물을 흘리며 정서연을 바라봅니다. 미란아, 어머니 죄송해요. 20년 동안 오해했어요. 어머니도 저만큼 고통받으셨을 텐데. 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이 놀라움에 휩싸입니다. 정말로 소송을 취하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20년간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소송 취하 선언 후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옥순을 바라보고 있고 옥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재판장님, 소송 취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연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판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본 재판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종료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옥순 가족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어요. 어머니, 정서연이 돌아서며 옥순을 부릅니다. 옥순은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해요. 미란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했는지.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야, 미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 우리도 진실을 몰랐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쉽게 메워질 리는 없죠. 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수진이구나. 많이 컸네. 정서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서먹함이 느껴져요. 언니, 집에 같이 가요. 엄마가 언니 방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방을? 정말? 정서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네, 언니 옷도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도 그때 그대로예요. 엄마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청소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같이 걷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어 보여요. 집에 도착하자 정서연은 현관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미란아. 여기는 내 집이야. 옥순이 반가워하며 정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정서연은 여전히 어색해해요. 거실에 앉은 정서연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낡아 보입니다. 차 한 잔 마실래? 옥순이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정서연이 말립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정서연이 일어서지만 부엌 살림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찻잔이 어디 있었지? 정서연이 헤매자 수진이 도와줍니다. 여기 있어요, 언니. 고마워. 정서연이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깁니다. 여기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떠났던 그날.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미란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옥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시댁 사람들이 차갑게 대했고 남편도. 정서연이 말을 멈춥니다. 너무 솔직한 이야기일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도훈이는 어떤 사람이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집착이 심했어요. 제가 친정 얘기만 해도 화를 냈어요. 이제는 바깥 사람이니까 과거는 잊으라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구나. 옥순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려울 때마다.
정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 감시했어요. 전화 통화도 듣고 편지도 검열했어요. 그래서 명절 인사 정도밖에. 미란아, 우리도 너를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마다 알아요. 집사님이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몇 번 오셨다고. 정서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나가서 만났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때 갑자기 정서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서는 정서연을 보며 옥순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정서연이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도훈이 형님들이 와 있대요. 제가 소송을 취하한 걸 알고. 혹시 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봐야 해요. 정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납니다. 어머니, 다시 올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가렴. 그리고 미란아. 옥순이 정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정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갑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불안함이 가득해요. 집에 남은 옥순과 수지는 걱정스럽게 창밖을 바라봅니다. 엄마, 언니가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시댁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한편 정서연은 택시 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형님들이 갑자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심상치 않아요. 소송을 취하한 걸 알고 뭔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닐까? 정서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겨우 가족과 화해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시댁에 도착한 정서연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과연 시댁 형님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서연은 이 새로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